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플립 러닝을 플립 러닝 방식을 활용해서 교육평가 2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교육평가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장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과제는 교육평가의 관점을 알아보고, 두 번째는 교육평가의 명제를 알아보고, 세 번째는 교육평가의 기능, 네 번째는 교육평가의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교육과 교육평가, 그리고 교육평가관, 교육평가의 명제, 교육평가의 기능, 교육평가의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이 필름러닝으로 촬영되는 영상 녹화본이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봐야 20분, 25분이 될 테고요. 짧은 거는 10분 남짓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길지 않아서 이 자료만 보고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꼭 그 챕터를 읽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치고, 모의평가죠. 시험을 치고, 그 이후에 제 강의를 듣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 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업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꼭 자율학습이나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학습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육과 교육평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육평가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 하는 것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듯이 교육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바라보면 가르칠 교자와 기를 육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을 가르치는 것과 기르다는 것을 합성으로 보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교육은 갈고 닦기 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그래서 훈육과 양육의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지닌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education, 즉 적두사인 이가 밖으로란 뜻이고 체험 부분에 남는 단어가 tute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은 안에 있는 어떤 잠재적인 특성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교육평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매우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평가는 어떤 것일까요? 평가는 어떤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가를 evaluation 이렇게 쓰는데 역시 마찬가지 접두사인 e는 밖으로란 뜻이 있을 때고요. valuation이기 때문에 value를 밖으로 꺼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평가는 어떤 사물의 가치를 밖으로 꺼내서 판단하는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단어를 합친 교육평가를 한번 살펴보죠. 교육평가는 교육 활동에 대한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해서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평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점 3개를 유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점입니다. 첫 번째 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교육평가를 교육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교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의도된 교육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교육 목표이고 잘 달성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으로 교육평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해진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교육평가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교육평가라는 것은 교육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 담당가나 교육 행정가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각종 정보를 주는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분들은 교육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관점에서 교육평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육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여야 하지만 두 번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교육평가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관점을 보면 세 번째 관점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좀 다릅니다. 즉, 세 번째는 반성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교육 현상이나 교육 대상에 숨어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즉, 교육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겉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숨어 있는 의미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교육 평가라는 관점이지요. 이렇게 각각 어떻게 교육 평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교육평가 모형도 달라지고 교육평가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선택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평가관입니다. 교육평가관은 교육평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고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평가를 특정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평가를 평가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평가를 총평이다 또는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사정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정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평가관이라는 것은 설정된 교육 목표에 준해서 학습자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총평가는 인간의 특성을 하나의 검사나 도구로 특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치는 행위 그 자체는 특정관이라 볼 수 있고요. 시험을 쳐서 학습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평가관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습자를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총평관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정관, 평가관, 총평관에 대한 차이가 가끔씩 임용고사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인간 행동의 특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측정관은 인간 행동이란 항구적이고 불변적인 것이어서 개인의 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평가관은 인간 행동은 안정성이 없고 가변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하는 특성이 바로 인간 행동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총평관은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변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환경과 개인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환경을 보는 시각, 검사에서의 강조점도 달라집니다. 즉 측정관에서의 검사에서의 강조점을 보면 규준에 비추어 본 개인의 양적 기술을 간주한다고 했는데 규준이라는 것은 서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대평가의 개념인 것이죠. 하지만 평가관으로 넘어가면 교육 목적에 비추어 보는 것이고요. 총평가는 전인적인 기능에 비추어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도 측정관, 평가관, 총평관이 각각 다르고요. 장점과 검사 결과의 활용도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표를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육평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즉 명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교육평가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또 계속적인 과정이며 종합적인 과정이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평가는 교육활동 자체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교육평가를 하고 나면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살펴보았을 때 교육평가는 어떤 면에서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서 학습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습자의 진로 지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교수 학습 방법도 개선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일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수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교육 제반 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 평가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교육 목표를 확인하고, 평가 장면을 선정하고, 평가 도구를 제작하거나 또는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해서 결과를 처리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순서이지요. 목표를 확인한다는 것은 교육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교육 내용과 방법의 선정의 준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학습 목표, 교육 목표, 우리가 이번에 도달해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나면 평가 장면을 선정합니다. 기대되는 행동의 학습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학습 상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학습자가 시험을 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나 장면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을 쳤을 때, 즉 필답 검사를 했을 때 학습자가 학습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지, 질문지법이나 관찰법이나 면접법 등으로 했을 때 학습자의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지, 이런 학습자의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 장면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도구를 제작하고요. 또는 이미 제작된 평가 도구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평가 도구의 제작은 뒤에 가서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실시하겠죠. 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그 결과를 활용하게 됩니다.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 역시 나항에 보시면 교육적 정치, 즉 바르게 위치하게 시키는 거죠. 이런 것이라든지 학습 결손을 진단하는 것이라든지 학습 곤란을 극복하고 학습 지도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라든지 생활 지도라든지 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전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죠. 사실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들이 그렇게 쉽거나 만만한 내용들이 아니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되게 광범위하고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 교육평가의 정의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과 내용들이 2장, 3장, 4장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여유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내용들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재도 살펴보시고 또 구글링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검색을 좀 다양하게 해서 공부를 충분히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토론 주제도 미리 올려놓을 테니까 토론 주제도 확인해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